187. 김문수 장관 청문회에서 생각해본 타협의 의미. 얼마 전 김문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궁한 질문들은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 PC를 강요하는 질문들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반의를 전제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자는 질문자의 기대에 맞지 않게 사실을 사실로서 주장했다. 그렇다고 질문자의 감성적 접근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협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선으로 양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협은 최종적인 해답은 아니고 간혹 비겁한 행동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극한 대립으로 이 일 전체를 망치는 것보다는 나은 절충안이다. 타협은 합리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사의 문제뿐 아니라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에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산 현장의 의사결정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 제조 경쟁력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공장관리, 생산관리를 잘하기 때문이다. 생산관리에 한 영역의 재고 관리가 있다. 다음은 재고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타협의 예이다. 재고는 악, 짐 덩어리, 인가, 선, 자산, 인가. 둘 다 맞는 말이다. 팔리지도 않는 제품 재고는 악성 재고라 하는데 이런 재고를 수백억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장부상의 자산은 많지만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고는 악이다. 그러나 주문에 즉시 대응할 수 있으려면 원재료, 부품,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고객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런 재고는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재고는 악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하다. 명백히 모순된 이 진술은 재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 형태의 성격이 다른 재고를 통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첫 단계는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재고는 선인가 악인가라는 질문은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나온 질문이다. 그 다음으로 서로 모순된 주장을 절충한 타협안을 찾는 단계가 있다. 어떤 특정 품목의 재고 크기는 그 품목의 일회 생산 로트 수량과 관련이 있다. 악성 제품 재고를 많이 두지 않으려면 일회 생산하는 로트 크기가 작아야 한다. 말하자면 한꺼번에 100대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2대씩 생산해야 재고 유지 비용이 줄어든다. 반면에 로트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생산 현장에서 기계를 재조정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야 해서 기계 셋업 비용, 준비 비용이 올라간다. 따라서 적정 주문 수량은 위 두 비용 합이 최소가 되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문제가 된다. 당연한 듯한 이런 통찰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전 오랜 동안 재고는 아무 구분 없이 취급되어 수많은 사람이 최적의 발주 수량을 구하는 문제로 박사학위를 따게 했다. 최적의 발주 수량은 일종의 합리적 타협점으로서 EOQ, Economic Order Quantity라고 한다. 그림 참조. 그러나 이 타협안은 근본적인 해결안은 아니다. 앞의 그림은 최적의 발주 수량을 구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최적화는 현재의 공정 능력을 전제로 한 최적이다. 만약 공정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계를 셋업하는 시간을 몇 분 안에 할 수 있게 능력을 키웠다면 경제적 발주 수량은 더 작게 나올 것이다. 그런 철학에 의해 공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발상이 일본의 도요타 생산 방식 JIT, Just in Time이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안은 타협을 넘어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합리성만으로 해결하면 되는 생산관리의 문제와는 달리 인간사의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타협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인간사의 문제는 감성과 지성이 혼재하는 문제다. 하지만 위의 재고관리 문제처럼 현재의 상황에 맞는 타협점을 찾고 지속적으로 향상하려는 접근은 이런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이번 김문수 장관 후보 청문회를 통해 이런 예를 제시해본다. 첫 단계는 문제가 정의되지 않은 채 사실은 묻히고 비본질적인 지역 말단을 침소봉대하는 선동의 단계다. 예전에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던 문창극 씨는 어느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강연한 내용이 문제되어 낙마했다. KBS 방송에서 문창극 후보의 강의를 친일 프레임을 씌워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의 강의 중에는 우리가 일제하에서 고생을 한 것도 어쩌면 크게 쓰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인지도 모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말은
한국인이 여건만 맞으면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는 점을 성서적 문법을 빌어 신자들에게 강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방송에서 전후 내용을 다 잘라내고 한 줄만 발췌하여 문창극이 일제의 병합을 미화했다 라며 감성몰이를 하니 당해낼 재주가 없었다. 그 다음은 어떤 사건의 성격을 구분해서 필요한 타협을 하는 단계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일제시대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인가 한국인가라는 특이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문수 후보자는 일제 때 귀하의 부모님의 국적은 어느 나라냐? 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시 강제로 나라를 잃었는데 당연히 국적이 일본이지 어디겠느냐? 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질의한 국회의원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고 후보자를 비난했다. 또 다른 예로서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그 의원은 4.3 사건이 특별법으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해 명예를 회복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폭동으로 부른 것이 말하자면 무례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추궁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선거를 방해하려는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공산폭동이다.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4.3 사건을 통째로 미화하여 사실 자체를 얼버무려서는 안 되고 4.3 사건의 본질은 폭동인데 그 진압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다. 4.3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단어로 부른다고 해도 그 성격에는 모순된 속성들이 존재한다. 김문수 장관은 그 사건의 본질에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물러서지는 않았지만 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타협은 최종적인 해답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상 그 정도 선에서 절충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세월이 가서 전체 국민이 좀 더 객관적 시각이 정착되면 점차 원칙에 수렴하는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5.18도 마찬가지다. 여러 성격의 활동들이 얽혀 있는 것을 지금은 단지 민주화 운동으로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재 수준에 맞는 타협점을 찾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